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게. 플랫폼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뢰라는 게 쌓이겠죠. 안정화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신뢰가 안 쌓였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리스크의 크기예요. 이 사업이 플랫폼이 성공할지 가다가 꼬꾸라질지 가자마자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익을 많이 줘야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안에 와서 뛰어노는 거예요. 얼마를 줬어요? 처음에 12% 줬죠. 9%, 7%. 요번 달에 아마 5%나 6%대로 또 떨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4%, 3%, 2%뭐 계속 떨어질 거예요.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사가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 뭐예요? 회사가 광고를 통해서 유저를 모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리퍼럴, 친구 초대, 네트워크 마케팅 형식으로 유저를 모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한테 광고비 쓸 돈을 가지고 나한테 보상을 줘요. 회사는 점점 광고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뭘 줄이는 거예요? 토큰의 공급량을 줄입니다. 토큰의 공급량을. 이거 보니까 아까 뭐가 생각나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생각이 나죠. 비트코인 50개에서 채굴이 완료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3년 뒤면은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채굴되도록 돼 있어요. 3년 뒤면 15억 개 채굴이 완료가 돼요. 자, 이렇게 많이 주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많이 주니까 아이고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유저가 증가가 되죠. 유저가 여기 안에 몰려 있으면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컨텐츠가 들어오고 상품 공급처가 들어오고 광고주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생겨요.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이 플랫폼에다가 스테이킹 예치를 합니다. 예치하면 고정가치로 바뀌어요. 스테이블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회사 자산 안에 있는 암호화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비트코인 한국 돈으로 800만 원, 이더리움 20만 원도 안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얼마예요? 지금 6천만 원. 이더리움 400만 원이 됐어요. 물론 그 돈을 받아서 그 암호화폐를 받아서 기술 개발에도 쓰고 어디에 투자에도 쓰고 운영에도 쓰고 썼겠지만은 상당수가 남아있고 그 자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회사는 여기서 이미 많은 돈을 벌었죠. 영업이익이 나고 영업 외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큰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토큰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 토큰을 계속 줄이면서 공급량을 줄이면서 그 사이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중간중간에 사용한 토큰을 다 수거를 해서 소각을 시켜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데다가 중간에 다 소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말하자면 자사주 소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회사는 과연 어디서 돈을 버느냐? 이 안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돈을 버느냐? 아니에요. 회사가 0.3달러 때 소각을 하고 0.5달러 때 소각을 하고 1달러 때 소각을 하고 1.5달러 때 소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까지 4번 소각했습니다. 이거는 위변조가 안 돼요. 이더 스캔을 해보시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다 나와요. 그러면은 소각량과 소각 금액이 나옵니다. 가령 1달러를 1억 개를 소각을 했다. 그럼 1억 브로치를 이 당시에 소각을 한 거예요. 공급은 줄어드는데 소각까지 했어요. 그럼 희소성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요 5년이 지난 다음에 회사가 1억 개를 소각했으니까 1달러 소각한 양만큼 다시 15억 개를 이 플랫폼 안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소각한 건 1달러였는데 이 당시의 가격은 10불 내지 100불 이상으로 뛰어 올라 있어요. 소각은 1억 브로치를 했는데 여기서
100억 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의문점, 합리적인 의심, 수익 모델이 뭐지? 재원이 뭐지? 이거 하고 왜 수익을 주지? 보상을 왜 주지? 세 번째, 회사는 어디서 돈을 벌지? 이거. 자, 첫 번째, 수익 재원은 뭐냐? 수익의 재원. 이거. 우리가요, 법정화폐를 쓰는 일반 산업이라면은 반드시 돈을 들여야 돼요. 금전을 들여야 됩니다. 뭐죠? 달러를 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들이죠? 토큰을 들여요. 토큰은 원가가 없어요. 어찌 보면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익임선달 같아. 원가가 없는 토큰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이 플랫폼에 거치고 거래소에 갖다 놓으면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와요. 이 플랫폼이 뭐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요? 여러 사람들이 사죠. 어떤 사람들? 일단 유저를 보고 들어오는 콘텐츠 공급자들, 상품 공급자들, 광고주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을 갖다 쓰는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요.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홀더들이 삽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네. 나 좀 사놔야 되겠다. 이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회사는 결과적으로 35억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5억 개 곱하기 10달러만 돼도요. 10달러만 돼도 40조 원이에요. 근데 100달러가 되면은 400조가 됩니다. 우리가 5년 안에 100달러 되지 말란 법 없다는 최영규 박사님의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보상을 주지? 이 안에서 뛰어노르라고. 이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세 번째, 그러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은 뭐지? 바로 이 토큰의 가치 상승으로 엄청난 이익을 회사가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토큰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5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요게 한 줄이 2달이에요. 60일입니다. 처음에 0.14달러로 2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0.15, 0.01달러, 요만큼 올라가는데 4개월 걸렸어요. 처음에는. 왜? 유저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0.02달러 올라가는데도 또 4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0.03 올라갈 때 3개월 정도로 땡겨지면서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0.5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오늘 현재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넘어서서 3.2달러, 3.3달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뭐 때문에 매수를 할까요? 필요에 의해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플랫폼에 들어오기 위해서 콘텐츠 공급자나 상품 공급업자들이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유저의 그래프, 증가수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유저만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토큰의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고 있다. 자, 우리 토큰은요, 지금 11,000개, 12,000개가 지금 코인마켓캡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12,000개가. 12,500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현재로. 그 중에서 247위. 지금 아마 200위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0위권. 엊그제 제가 북미 투어 올 때 177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12,000개의 토큰 중에서, 코인 중에서 200위권이면요.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말이죠.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이 12,000개, 코인마켓캡에 있는 12,000개의 코인 중에서 자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코인은요. 50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토큰이에요. 토큰은 뭐고 코인은 뭐야? 예,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기술이 있으면 코인이고요. 자기 기술이 없어서 남의 기술을 갖다 쓰면은 토큰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내 집을 지면은 뭐를 내야 돼요? 세를 내야 되죠. 남의 기술을 갖다 쓰면요. 자기 코인을 전송하고 자기 생태계를 만들 때마다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그 가스비라는 거, 트랜잭션 수수료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거에 코인을 사서 내가 가스비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KOK를 하고 계신 분들, 인출을 할 때, KOK를 인출해서 거래소를 인출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이더리움이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이. 맞죠? 이더리움이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더리움 기술을 갖다 쓰고 있어요. ERC20이라는 기술을. 이더리움 기술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에 이더리움한테 기술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스비라는 트랜잭션 피를 지불해야 돼요. 즉, 우리가 메인넷이 내년쯤에 나와요. 지금 테스트넷 가동 중이고요. 내년 초 상반기 안에 메인넷이 이제 런칭이 될 텐데, 우리의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은 우리의 기술을 누군가는 갖다 씁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남한테 줬던 가스비 지출이 줄어들어요. 이것이 이익으로 와요.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출을 하니까 가스 지출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그것을 회사가 자체 기술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즉, 앞으로 5년 뒤가 되면, 이제 3년 남았어요. 3년 뒤가 되면은 회사는 뭘로 우리한테 보상을 주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가 많아짐에 따라서 컨텐츠 공급업자들이 계약금 내는 거, 매출 수수료 내는 거, 광고주들이 그 광고비 내는 거, 그리고 이러한 가스비, 우리 기술을 갖다 써서 가스비를 내는 사람들이 KOK 토큰을 사서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는 걸로 가지고 그 이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상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홀더, 컨슈머인데, 자, 컨텐츠가 없는데 여기서 매출이 어떻게 나가지고 그걸 나눠줘. 이거 사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 한 번만 강의를 들어보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도 그걸 안 들어봐요. 자기 잣대에서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컨텐츠가 별로 없어. 자, 컨텐츠는요, 유저만 많아지면 시간 싸움입니다. 무조건 돈 내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컨텐츠 공급자라고 생각하세요. 유저만 몰려있으면 무조건 웃돈 주고서라도 들어오고요. 광고주들 들어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요.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핑계 삼아서 이유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몇 년 뒤에 모실 겁니다. 소비자로. 자, 지금은 개척자예요. 프론티어예요. 황무지에다가 깃발을 꽂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송경미 육성님이나 짠이정 오성님이나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개척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개척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을 해요. 안전하게 오실 분들은 나중에 오세요. 얼마든지 그때 모시겠습니다. 이때는요, 기회란 건 없어요. 지금은 정보예요. 이때는 상식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다 이거예요.